안녕하십니까? 이미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간 중에 열린 제99차 IOC 총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피선이 됨으로써 세계 스포츠계의 지도자가 되신 우리 김은용 박사를 주인공으로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성과를 비롯해서 앞으로 IOC의 현안 등 올림픽과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지요. 우선 김은용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 4년의 IOC 부위원장으로 비선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소감이라기보다 우선 일본 사람한테 지지 않고 네, 당선이 돼서 기쁘고 또 나라의 힘도 큰 작용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게 돼서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IOC 부위원장은 모두 몇 분이 계십니까? 4사람 있습니다. 네, 그 4분이 다 이번에 새로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IOC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또 재선이 안 되고 네, 그 매년 한 번씩 나가고 한 번씩 올라가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나머지 3분은 어느 나라 분들이? 나머지 3분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또 호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벌써부터 그 사마란치 올림픽 위원장의 후임으로 뭐 세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김은용 박사께서 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점치는 데도 있던데요. 근데 그 제가 뭐 얘기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 스페인, 미국 같은데 여러 신문 잡지라든가 또 여러 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서 많이 거론된 그 카나다의 바운드시라든가 또 호주의 가스팟이 더불어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거론이 됐다는 데 대한 딴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어떤 책에는 뭐 이윈자라고도 그러고 사마란시 원장이 또 상당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 그렇지만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 그러는데 역시 그런데 거론이 되면 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예, 꺾으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니까 뭐 실력 있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그 여러모로 그 연속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4년 전 서울 올림픽과 이번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비교 검토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그 서울 올림픽이나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나 역시 평화시 인류의 종합 재전인 이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른 양대 올림픽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어느 각국의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이 국민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의 올림픽은 이 한국이 그 분단된 개발도상 국가로서 참 치룰 수 있을까 도대체 치룬 게 잘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치러 놓으니까 굉장히 느긋한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발도상국 분단 국가가 12년 만에 보이콧을 없애고 동서가 한 자리에 그 모스코, 로스안젤레스 보이콧에 의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또 상당히 훌륭한 동양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보이면서 이 가장 성공적으로 치룬 그런 올림픽으로 평해져 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냉전이 없어진 이 신시대 신질서 속에서 이 한 나라도 또 유고슬라비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유고슬라비아의 독립 각국 문제 또
이 소련의 그 12개 공화국 문제, 발틱 3국, 남아 연방, 알바니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172개국이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20년 만에 처음 이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치른 또 가장 안전했고 또 시설도 좋고 또 경기 수준도 좋고 운영도 좋았고 방송사도 9,200명이 왔고 신문 기자들도 4,800명이 오는 그런 최대 올림픽을 치루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는 거국적인 올림픽이었었고 거긴 좀 카탈루냐의 지방 섹터 카탈루냐 중심에 물론 이 마드리드 정부도 지원은 했습니다만 그런 특징이 조금 다르고 서울은 봉사 위주였었는데 거기서는 좀 이 알차게 물가가 비싸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받을 거 전부 일일이 따져서 다 받는 그런 올림픽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개폐회식도 어떤 분은 거기 개회식이 좋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한국게 낫다 그러고 또 개회식, 폐회식이 사실 올림픽의 얼굴인데 한국의 폐회식은 특히 다채로운 우리의 문화를 굉장히 잘 표출해서 세계가 한국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평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마란치 올림픽 위원장은 그 카탈루니아 사람입니까? 네, 카탈루니아 분입니다. 원래 카탈루니아 지사도 하시고.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이번 올림픽이 각국의 그 전력의 많은 변화를 나타낸 올림픽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올림픽 개최 전에도 이미 독립국 연합 같은 데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자기들이 금메달 43개쯤 나올 거다. 또 독일이 37개, 미국이 37개쯤 나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3위가 안 되냐 그랬더니 3위는 힘들 거라고 왜 그러냐면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또 종목이 80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 육상 수영에 하나도 딸 게 없으니까 그런 건 좀 무리하고 10위 이내에 들어가면 잘할 거다.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하.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신질서가 오면서 과거의 그 강대국 2, 3개국이 메달을 독식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번에 64개국 즉 3분의 1 이상의 메달을 하나 둘씩 땄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이라도 하나 딴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그 이제는 미국, 독일, 뭐 소련 말고도 뭐 중국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또 한국 여러 나라들이 또 스페인 이런 여러 나라들이 메달을 많이 딸 수 있는 앞으로는 좀 판도가 아틀란타를 향해서는 많이 달라질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건 뭐 이번에 금메달 16개지만 메달 수가 54개고 또 육상, 뭐 수영, 사격 등 기본 종목, 체조 이런 데서도 많이 따기 때문에 만약에 2000년에 북경의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위를 내다보지 않느냐. 특히 독립국 연합이 이제 분립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나오고 이번엔 러시아 공화국이 약 70% 선수를 내보내 12개 공화국 전체 중에서 70% 정도가 나왔는데 메달 수는 약 한 25개쯤 금메달을 땄는데 요 다음에는 좀 더 내려가고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미국이 올라오고 독일이 올라오고 다른 나라들도 또 올라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많이 그 메달 획득 국가의 숫자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메달의 획득하는 그 분포가 이제 그 분산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가 메달을 한 개도 못 따는. 그러니까 물론 올림픽이라는 것은 참가의 의의를 찾는 것이라고 그런다마는 그래도 그런 국가들은 이건 무슨 둘러리나 서러 왔는가 뭐 이런 푸념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IOC 부위원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 둘러리를 시키려고 그러고 시키는 게 아니고 역시 경기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둘러리처럼 되는데 이 올림픽에 각국 지원 기금을 가지고 계속 그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면 또
한 나라도 경비 때문에 참가 못하는 나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나라에 8명씩은 최소한도 항공료하고 또 숙박비는 선수 전원 무료니까 네.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대준다든가 그렇게 양면으로 이것이 인류의 종합잔치가 돼서 다 우호 증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 기대했던 종목에서 다소 부진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금메달 그리고 이제 폐회식 바로 직전에 또 마지막 금메달을 차지하는 황영조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말이죠. 그런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 계신 분으로서 또 올림픽 부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로스안젤레스 때는 반쪽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따고 그건 반쪽 올림픽이니까 뭐 별로 의의가 없는 거고 또 이 서울에서는 홈그라운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떨어지지 않나 생각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좀 뭐 기대했던 복싱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유도 뭐 이런 게 좀 덜 나오긴 했지만은 넓게 뭐 사격이라든가 여러 종목에 또 골고루 넓어지고 우리 선수들이 이 타국에 와서 정말 한국의 스포츠 경기력이 세계 10위 이내 정상권에 있다 하는 걸 다시 확인해 줄 수 있는 쾌거였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뭐 선수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 10년 동안 정부라든가 각 기업체라든가 뭐 마라송만 해도 육상연맹 또 체육회 체육부 또 코롱의 이동찬 회장 여러분들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오늘날의 이 경기력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얘기의 방향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만은 올림픽이 갈수록 그 상업주의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IOC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업주의를 어디다가 보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상업주의는 뭐 올림픽 경기가 이 장사터처럼 돼 있다든가 또는 이 IOC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지금 돈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돈을 벌어서 스포츠에 전부 충당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아직도 올림픽 경기만은 그 스테디움의 광고 부착이라든가 유니폼의 광고 부착이라든가 돈을 받고 뛰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 들어오는 돈은 전부 스포츠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텔레비 방영권이 서울 올림픽 때 4억 800만 불이 들어왔지만 주로 조직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한 거지. 서울대 3억 2천이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가고 나머지 9천 중에서 7%가 IOC에 가고 7%가 참가 23개 국제연맹 나머지 7%가 160개국 올림픽위원회에 배정이 된다든가 그런 예만 보셔도 이것이 뭐 돈벌이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최근에 저도 조금 마케팅에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그 스폰서들을 잡고 이제 하는 게 너무 저희하고는 좀 의견이 맞지 않는 좀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앞으로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그 유니폼에 무슨 특정 회사의 마크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못합니다. 네. 지금 그러나 부착하면 그냥 금세 지적이 되죠. 네. 근데 그러면은 프로농구 팀이 이번에 그 참가를 해가지고요. 네. 뭐 미국에서는 그 드림 팀이다 그래가지고 꿈의 정말 참 환상적인 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딴 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들러리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격차를 보였는데 그런 것은 뭐 마크를 달고 나오는 것 무슨 상표가 금지된다 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드림 팀이 2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구 팀하고 큐바의 복싱. 네.
그 두 팀을 가지고 환상적인 팀이라고 그래서 큐바한테 미국도 다 나가자 퍼져가지고 미국도 금메달 하나밖에 못 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지금 21세기를 향해서 지금 프로 아마추어 구별이 프로로서 밥 먹고 그것만 하면서 그것이 생업이 돼 있느냐 네. 그렇지 않고 또는 과거에 이 동구권처럼 국가에서 대주느냐 네. 이름은 아마추어지만 실제는 네. 프로냐 또는 지금 칼 루이스도 돈 안 주고는 육상 경기 한 명 뛰지는 않거든요. 아마추어 선수 테니스고 뭐고 전부 돈 받고 뛰지 않습니까? 그 뚜껑을 전부 벗기고 네. 그 최고의 경기 수준을 올림픽에 집어넣는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또 무조건 모든 종목을 다 넣을 수도 없고 프로가 없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 테니스하고 축구 일부 시험했고 이번에 농구를 시험을 했는데 그 좋게 말하면 그 뚜껑을 전부 아마추어 프로 가장된 아마추어의 뚜껑을 전부 뺏기는 거하고 또 최고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우선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야구라든가 복싱인데 그건 연맹이 너무 많고 규제가 덜 돼 있어서 그런 건 못 받아들이고 또 카누 같은 건 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식으로 당장 25개 종목이 전부 프로에 개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그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경기 수준을 전 세계 인류에게 한마당 보여준다. 네. 예, 물론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 또, 추세는 네, 앞으로 그 뭐 25개 종목 가운데 별게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프로가 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많은 종목이 네, 있을 것 앞으로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프로에게도 올림픽의 그 문을 개방해 가지고 농구처럼 테니스처럼 이렇게 나와도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시에 저 다른 팀이 몇 년 사이에 미국 그 드림 팀만큼 올라올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점차적으로 21세기를 향해서 IOC가 밤낮 19세기, 20세기에만 살 수 없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21세기를 향해서 전환 적응을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스타일로 어느 속도로 하느냐 하는 건 앞으로 IOC가 당면한 큰 과제 하나입니다. 상업주의하고 이 프로페셔널리즘 즉 프로 이제 참가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약물 복용 문제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앞으로 다루어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서울 올림픽 때에 비해서 중계료를 대단히 많이 그 받았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 관여해 보셨습니까? 네, 그 서울 올림픽 이후에 그 올림픽 중계권은 저도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중계권 협상을 했는데 역시 서울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분단된 개발도상국가로서 위험성을 굉장히 안고 치룬 나라고 또 그리고 4년이라는 인프레 또 케이블에 이 NBC가 서울에서 3억 200만 불을 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4억 100만 불이라고 그래도 그중에 4천만 불은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떼주고 또 저 케이블권이 6천만 불이거든요. 서울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액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많죠. 근데 이 상업주의하고 텔레비전 방영권이나 텔레비전 방송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이 툭하면 상업주의라고 그러면 텔레비 방영권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방영권이라는 건 방송사가 다 계산해서 그 경기 스케줄에 맞추어서 광고를 전부 계산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걸 또 그만큼 광고를 받고 또 세계 올림픽 운동을 확산하는 거고 그 방송을 통해서 돈을 내고 방송을 해서 세계 올림픽 운동을 확산하는 게 TV고 그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상업주의라는 건 그 굉장한 요구 조건이 많은 스폰서들, 라이센시, 사플라이어 이 사람들이 지금 상업주의 때문에 하지만 TV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는 94년 올림픽에 100년이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96년 올림픽은 그 올림픽 발상지인 뭐 그리스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미국의 아틀란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배경은 네.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IOC의 개최지 선정은 IOC 총회가 약 90명이 이제 투표를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90명한테 얼만큼 자기 도시를 아피를 시켜가지고 이 표가 많이 나오느냐인데 아테네가 물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아테네에서 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틀란타로 간 이유는 역시 아틀란타의 러빙 활동이 굉장히 심했고 네. 또 어느 도시든지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이 개최권이 온다고 자만하는 도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나고야가 서울하고 했을 때 당연히 되는 것처럼 서울을 깔보고 별로 노력을 안 한 예라든가 또 아테네도 당연히 100주년이니까 자기네들한테 온다고 그러고 이 별로 뭐 시설 건설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했을 때 아틀란타가 그걸 능가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아틀란타는 뭐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1996년에 아마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겠죠. 4년 후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올림픽이라는 것이 바로 2000년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1세기에 이제 제일 먼저 올림픽을 개최할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그 7년 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 9월에 그 몬테카르로에서 있는 IOC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출원을 한 나라가 뭐 요새는 출원만 해도 그 도시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다들 출원합니다만은 북경, 시드니, 베를린, 이스탄불, 밀라노, 만체스터, 타시켄트, 브라질리아 이렇게 8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북경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피일이 있고 또 시드니는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정돼 있고 시설이나 뭐 경험이 많이 돼 있는데 한 가지 너무 멀다 하는 핸디캡이 있지만 또 자기들이 뭐 비행기 값까지 다 대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이제 통일한 후에 좀 이 명분은 섰지만 좀 내부적으로 말썽이 많고 그래서 좀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3개 도시가 제일 현재로서 유력하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에 올림픽은 중국 그리고 독일, 시드니하고 호주, 베를린 이렇게 3개국의 각축전이 되는 그 중에서도 시드니하고 북경이 더 유력합니다.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그 서기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의 그 올림픽은 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목을 이제 좀 신설하고 또 기존의 종목 중에서 별 성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폐지시키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 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94년까지 이 종목을 재정비를 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에 그 뭐 인기가 없어진 종목, 참가국이 줄은 종목,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종목, 뭐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종목 등등 여러 가지를 다시 또 메달이 너무 많은 종목, 중복되는 메달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등을 재정비해가지고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기 있는 종목을 넣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어떤 종목이라는 종목 이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작업을 해서 94년까지는 끝낼 겁니다. 지금 그 올림픽위원회와 주최국이 상의해 가지고 대충 그 25개 종목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올림픽 종목은 개최국보다도 이 IOC에서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 개최국에서는 뭐 우리 경우는 태권도를 시범 종목으로 시범 종목은 되고요. 네. 이제 지금은 시범 종목을 96년부터 없앴기 때문에 그 대회만 한해서 한 종목씩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는. 그러면은 그것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는 정식 겁니까? 종목으로 그 게임만 허가합니다. 그 다음엔 또 빠지게 돼 있고. 그러면은 올림픽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경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틀란타가 그 미국의 소프트볼 여자 소프트볼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국제 소프트볼 연맹 간의 그 거출해야 할 금액의 차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1,200만 불 내놓으라 한쪽에서는 100만 불밖에 못 내겠다 그래서 아직 절충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 종목에 한해서 시범 종목이 아니고 정식 종목으로 주최국이 선택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모두 몇 개의 종목입니까? 지금 25개 종목. 25개 종목이죠. 그 종목을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IOC 위원회에서요. 네, 그건 IOC 권한입니다. 네, 올림픽 경기는 IOC의 소유물이거든요. 네, 그 올림픽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IOC에 기속하면 IOC가 그걸 국제연맹 각국위원회 조직위원회에 배정해줄 권리를 유보하고요. TV 방영권도 IOC 소유물이에요. 그것이 훈장에 나와 있고 그 훈장에 의해서 조직위원회하고 민법상의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제 전례로 봐서 그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것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택했었는데, 근데 그 태권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구 같은 건 시범 종목을 6번을 했죠. 근데 네, 우리 태권도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성만 울프고 있어가지고는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25개 종목 10,000명의 선수라는 게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태권도가 육상, 수영, 뭐 체조 이런 걸 삐지고 들어가려면 태권도를 더 세계화해서 세계가 더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죠. 이제 뭐 구소련이라든가 몽고라든가 큐바 같은 거 인재 보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보급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부나 체육계나 사회가 그 러빙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일본에 그 유도 들어갔을 때 일본 정부에 러비한 거라든가 야구를 넣을 때 레이간 대통령이라든가 그 다저스 팀 그 프로의 뒷받침을 받아서 노력한 거 같은 거 보면 우리도 좀 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있을 때 IOC 안에서 정치력이 발휘돼서 그게 빨라지기도 하고 더 늦어지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그 태권도 같은 거 우리나라 종주국이라고 하지만은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이 날이 갈수록 유도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권도도 여러 나라가 해야 될 테고 여러 나라 이제 대다수의 나라가 그걸 찬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려면요. 네, 그래서 더 보급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보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서구인들과 또 중국 같은 그 인구 많은 나라 이런 데서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메달 박스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요, 그 종목을. 그 체급 경기고 유도의 체급하고 또 다르게 체력의 압력을 덜 받고 기술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종목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 또 중국이 중국 체육장관이 거기서도 이 태권도 경기장에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중국도 이제 태권도를 도입하기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련은 이미 러시아 뭐 각국은 이미 다 하고 있고요. 동계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옛날엔 그 스포츠가 전부 구라파 위주고 구라파가 경제력과 스포츠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라파에서 10번 하고 뭐 어쩌다가 아세아 한 번 하는데 이제는 아세아도 중국, 한국, 일본이 경기력에 있어서나 위상면에 있어서 또 경제력에 있어서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이 또 대개 하계 올림픽을 잘 치르면 또 동계 올림픽 그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시설을 만들고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하면 뭐 2006년이라든가 이쯤은 가능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도 우린 하계 올림픽도 일본은 이미 북경이에서 2004년에 오사카에서 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도 하계 종목도 지금 바르셀로나 남이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언제 이거 다시 하겠는가 이제는 끝났지 않느냐. 바르셀로나도 지금 사람들이 아유 이제 끝났구나 뭐 이제 다시는 기회 없겠지 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실력을 바탕으로 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고 또 동계올림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한 번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했던 나라를 한 50개 나라를 놓고 보면은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20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몇 번씩 하는 나라도 있지만은요. 결국 이제 능력이 있어야 예. 저 올림픽을 치르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47개국에 가서 골고루 다 하라는 건 지금 불가능한 그렇겠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능력 있는 나라서부터 하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또 올라오고 그렇게 되죠. 매번 올림픽 때마다 그 거론이 되고 참 그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걸었다가 무산되곤 하는데 그 남북한 단일 팀은 어느 네. 올림픽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뭐 점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이나 통일을 염원하는 생각은 다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남북 단일팀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또 탁구라든가 축구의 단일팀을 한번 해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다 뭔가 이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태도는 우선 단일 종목부터 이 통일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또 스포츠 교류를 증진하면서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단일팀 문제를 논의하자. 뭐 네. 바르셀로나는 이미 따로따로 왔으니까 거기서 논의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도 아주 좋게 지내고요. 긍정적으로 앞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밀고 나가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뭐 메달의 수는 그 올림픽 수준이라든가 그날의 무슨 국력과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참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봐서는 참 그 양궁 이런 것을 빼놓고는 그 핸드볼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림픽을 재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지만은 다음번 올림픽을 위해서 또 그 다음번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나라 체육계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체육계는 우선 비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체육계뿐 아니고 모든 분야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국제 시대니까 국제 시대 속에서 이 다른 나라보다 물결을 앞타고 가고 또 앞타고 가기 위한 노력과 그 힘을 키우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체육을 놓고 볼 때 지금 체육부가 앞서서 끌고 가면 이 체육회가 일선에서 뛰고 또 그 5천억이라는 이 흑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올림픽 진흥공단이 이 체육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이런 삼위일체가 또 거기에 이루어지면 이 한국 체육이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력 향상이야 뭐 어렸을 때 좋은 선수를 일찍 발굴해가지고 중국처럼 지금 좋은 코치 밑에서 좋은 훈련 방법도 국제대회 많은 경험을 쌓고 그날 또 선수와 선수 주변을 잘 지원해주고 또 그날 운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예. 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정부나 체육회나 이 기업체들이.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체육부 예산을 말이죠. 체육청소년부 예산을 예산 당국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대폭 삭감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체육계로부터 대단히 그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정부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네. 그 항상 그 예산 때문에 그 경제기획원하고 이 체육부 같이 쓰는 부처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 그 관점을 두느냐 그건데 지금 이 체육이 잘 되는 나라가 흥하는 나라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올림픽은 또 프라이드와 단결심을 가지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 굉장한 성취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나라를 알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뛴다고 그러죠. 올림픽 하기 전에 한국이 있는지 몰랐는데 일본하고 중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한국 같은 문화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대안이 또 아시아에도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게 서울올림픽의 성과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 또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굉장한 이 위상을 유지를 해서 지금 뭐 호주, 영국 이런 데보다 훨씬 큰 세계 강대국 경제 외교뿐 아니라 또 체육 또 문화 면에도 굉장한 강대국으로서 유지하고 있을 때 좀 더
이 지원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면에 또 올림픽 진흥 그 체육부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또 진흥공단은 나오는 과실을 또 더 뒷받침하고 또 체육회는 또 다른 나라가 하듯이 벨기움은 2천만 인구에 2천만 불을 마케팅을 해서 돈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자생력을 체육 단체들이 키워서 밤낮 국고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앞으로 그 비전 속에서 그 물결을 먼저 타고 가는데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 서울 올림픽 때 보여주었던 역량 또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나타난 결과 뭐 이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그 서울 올림픽 때 있었던 일 이런 것이 그 국가적인 발전으로의 연결 그러니까 국가가 그 발전하는데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슨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지 않았는가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체육회나 JOC 같은 데서 얘기하죠. 일본도 30억 불을 들여가지고 몇 년을 앞당겨서 질서 청결, 뭐 예의 내세워 가지고 이 평화를 애호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 이제 문화 국민이다 하는 거 내세워 가지고 상당한 성취를 해서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그걸 약 30년 동안 정치 안정과 그 경제 발전에 접목을 시켜서 오히려 수상 시대까지 갔는데 너희는 왜 아직 좀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옳은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또 이번에 스페인 국왕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지금 그 경기 도중 얘기인데 자기가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체육을 어떻게 끌고 가고 스포츠가 정치 안정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 안정과 또 경제 발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또 4년 후에 아틀란타 때 스페인이 서울에서 금메달 하나 땄다가 이번에 13개를 땄는데 그 더 그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올림픽 성공의 저력은 뭐 민주화라든가 뭐 또 북방 외교라든가 뭐 경제 활동에 또 체육에 많이 났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생각에 좀 더 이 사회 발전, 정치 안정, 경제 발전에 접목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올림픽 중에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훈장도 받으셨다고요. 축하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내용의 훈장이었어요? 그 이사벨라 카톨리코라고 그래서 그 스페인의 그 통일 건국 하신 분 이름을 단 훈장인데 그 받은 이유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그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 감독 그 점검을 하는 회의고 또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고치고 뭐 다 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바르셀로나 성공에 일조를 했다고 그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명실공히 세계 그 체육계의 지도자의 한 분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개인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직책에서 계속 올림픽 운동과 그것이 또 평화 운동의 이바지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체육이나 우리나라 문화나 각 분야 발전에 또 일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뭐 1년 중 뭐 대여섯 번의 집행위원회 즉 IOC의 내각이 이제 집행위원회인데 집행위원회도 가야 되고 또 그 지금 뭐 앞으로 벌써 아틀란타에 릴리하마에 나가노에 올림픽 결정된 게 벌써 3개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돼야 되고 그 3개 도시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국하고 방송이 잘 되게 협조도 해야 되고 방영권 교섭도 해야 되고 뭐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 한국 스포츠계는 굉장히 그 경사가 겹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 선수들이 대단히 잘 싸워서 성적도 좋았고요. 또 특히나 그 뭐 개인적인 몸이 아니시니까 국가적으로 봐서 우리 체육계로 봐서도 IOC 부위원장에 비선됐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또 거기다 또 그 주최국으로부터 그 상까지 받으시고 그건 개인의 영광, 또 우리나라의 영광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간 중 IOC 부위원장으로 피선되신 김은영 박사를 모시고 올림픽과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